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복습 영상이 아닌 수업 영상을 영상 대체로 인해서 저희 쉽기 데이터 분석 전처리 판다스반 수업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영상은 제가 3, 40분, 최대한 30분을 넘기려고 하진 않는데 그래도 30분은 넘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저희가 거의 50분 수업이지만 수업으로 하게 되면은 좀 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한 3, 40분 정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되게 긴 시간은 당연히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집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문자열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할 거는 저희가 이제 전에 이제 기수들의 코드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영어 쪽 NLTK는 사실 수업 때는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한글 형태소인 코NLP에서 OKT 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리마인드 좀 해보면, 리캡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형태소를 분리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10기 운영진, 10기 저희 학회원들 모집할 때, 그 당시에 진행했었고, 이걸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뭐 명사만 뽑거나 하고, 포스를 붙여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다 그 매칭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매칭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태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우선은 일단 저희 인베딩 하는 것들을 좀 개념을 잡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문서 인베딩 하는 기본적인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갖고 좀 했었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다뤄볼 건데 사실 이 방법들은 어, 되게 고전적인 방법이고 되게 단순하고 또 클래식한 느낌이죠. 그런데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우리 생성형 AI 쪽, GenAI나 이쪽에서 LMM 쪽에서 할 때 좀 차이도 알 수 있을 거고 그거를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 한계를 계속 극복하려고 나왔었던 요 방법론들이고, 얘네들이 시작하면서 문제점들을 이제 인지하고 계속 개선해 가려고 나아갔던 것들이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카운트 팩토라이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얘가 보면 이 패키지에서 가져왔었고, 이렇게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을 카운트 벡터라이저에 벡터화해서 넣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이 문자들로 컬럼이 정해지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어떤 컬럼들, 피처 네임들이 어떤 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여기랑 이제 매칭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매트릭스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쌍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레이로 풀어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4바이에, 1, 2, 이게 0, 1, 2, 3, 4, 5, 6, 7, 8, 9니까 뭐 9개 정도 뭐 있다고 하면, 그죠? 10개죠. 총 10개니까. 그죠? 0부터 하니까. 그럼 10개면 4바이 10의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인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매칭을 하는 게 요 피처스 네임을 가지고 본다고 했고, 엔드는 없잖아요. 여기 아래 보면. 그죠? 근데 그 다음 게 이 콜프스인데 콜프스는 있죠. 콜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폴스트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요게 벡터가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두 개면 두 개 이상 나오는 거고, 이렇게 각 문서별로 인베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국어로도 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도 우리가 매트릭스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 10기까지, 뭐 10기는 10기를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보면 여기 느껴지시겠지만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10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전처리를 잘 해야겠죠. 이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어레이를 하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죠. 그럼 여러분도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의미가 원래는 사실 10기만 해도 되는 건데 10기까지 10기는 뭐 물론 10기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만 바꿔서 결국 주제는 10기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원이 넓혀진다라는 느낌 오시죠? 그럼 여기에
차원이 넓혀지면서 우리가 탐색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제 문서는 얼마 되지 않는데 차원이 많아지면 데이터 개수가 n이고 우리가 차원이 p라고 했을 때 p가 데이터의 n 차원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차원의 저주나 다양한 데이터 이슈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 할 때도 이런 전 처리를 되게 잘 해줘야 되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도 이런 컬럼들 이제 GPT 모델마다 뭐 17,000개, 15,000개 막 있는 모델도 있고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네들도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선들을 좀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너무 쉬웠고 이번엔 TF IDF 방식이에요. 얘는 카운트 벡터라이저랑 좀 조금은 다르게 텀에 대한 프리퀀시랑 인버스하는 다큐먼트에 대한 프리퀀시예요. 얘네들은 TF-IDF가 결국에는 보고자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등장 횟수만 바라보는 카운트 벡터라이저. 우리는 아까 카운팅으로만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단어의 중요도를 두 개의 요소로 TF와 IDF로 나눠서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TF는 한 문서 안에 그 한 문서 안에 얼마나 그 단어가 자주 등장해 있느냐. 그러니까 문서가 D라고 하면 단어가 T라고 했을 때 이게 문서 내에서 TF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걸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DF는 인버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큐먼트가 너무 많은 문서에서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면은 얘네들이 덜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계속 같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요거를 그 IDF로 개선하는 게 인버스로 하는 게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게 그 1 플러스 그 단어에 등장한 문서 수가 분모가 되고 전체 문서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 기준으로 해서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한 문서 수랑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문서 수 계산으로 해가지고 TF, IDF 점수를 만듭니다. 그럼 요걸로 얘네가 이제 가고자 하는 이 방식은 여기서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좀 더 이제 문서와 단어들 간의 관계와 문서와 문서들 간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건지 이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시로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해보면 뭐 제가 I love 뭐 머신 러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머신 러닝 is 뭐 fun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머신 러닝은 지금 어때요? 둘 다 나왔죠? 그럼 얘는 두 문서 모두에 등장하는 거예요. IDF가 낮죠? 근데 러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러브는 문서 1에만 등장하죠? 그럼 IDF는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펀도 문서 2에만 등장하죠? IDF가 높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펀과 러브는 중요하게 바라보고 더 중요하게 그다음에 머신 러닝은 요거는 덜 중요하게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식의 방법으로 한다라는 게 TF IDF인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역 문서에 대한 빈도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치가 약간 0에서 1 값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반영한 실수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빈도를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TF, IDF도 이 사이클런에서 갖고 와서 스케일런에서 패키지로 그냥 불러오시면 되고요. 요거 불러온 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문장을 그대로 바꾸고 넣으면 9 x 29가 나와요. 9개일 거고 29에 대한 어떤 피처스 네임이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요. 왜냐면 역 문도 빈서로 역 문서 빈도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로 계산이 됩니다. 좀 다르죠? 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0, 1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빈도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문서랑 이제 단어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요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스타버즈나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싶다. 또는 최소한 몇 회 이상 나오는 단어만 보고 싶다. 라는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게 간단한 이런 스타버즈랑 민디프에서 그 카운팅을 할 수 있고 엔그램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단순히 그 단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를 묶어서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신과 러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신 러닝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어서 살펴보게끔 해서 정말로 I love machine, 머신 러닝, 머신 러닝, 러닝 is라고 했을 때 머신 러닝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같이 또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페널티를 주게 되는 이런 이런 어떤 방식으로 ngram이라는 게 주변 단어를 같이 묶어서 벡터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1과 2니까 두 개를 묶어서 볼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이 매트릭스가 되게 작아졌어요. 왜냐면 BDA도 날렸고 거기다가 이 매트릭스 자체도 엔그램을 두 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이 나오는 실제 피처도 확 줄어들었고요. 얘네들의 어레이를 해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두 개 정말 이거는 기초예요.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니까 요 내용들의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 문자 분석할 때 어떻게 이제 전처리하는지 가장 라이브한 기초라서 요거 탄탄하게 공부하시고 뭐 기회가 되면 뭐 랭체인이나 이런 걸로 뭐 AI 관련된 것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저희가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처리 판다스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 조금 더 어드밴스한 것들을 좀 넣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필수과제 우리가 했었던 거니까. 요거는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나 이 TF IDF에 대한 이 들어가는 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정리한 내용들이고, 실제 요거는 우리가 동일하게 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걸 갖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유사도를 측정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제 깊게는 들어가진 않지만 LDA 토픽 모델링까지 한번 구현하는 것만 간단히 좀 보려고 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일단은 우리가 문서, 다큐멘트에 대한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유사도가 같다라는 거는 가깝다라는 느낌인 건데, 요 가깝다는 게 머신러닝이나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어떤 데이터에 대한, 벡터에 대한 것들로 생각했을 때는 거리 기반인 거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가깝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어떤 통상적인 길이로 바라보기에는 문서라는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개수보다 피의 차원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컬럼들, 피처스 네임만 봤을 때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거리를 측정할 때 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이 차원의 저주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서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리를 측정하는 게 좀 더 왜곡되지 않고 정말로 이 거리를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했을 때 나온 게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합니다. 요거는 이따가도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그거를 이제 흐름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LDA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요. 토픽 모델링인 건데 일단 LDA도 간단하게 그냥 좀 설명하면은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요 문서가 이제 무엇에 관한 어떤 글인가, 그러니까 주제나 토픽을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 주제나 토픽을 뭐 우리가 뭐 알고 싶어서 뭐 알려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 기반의 어떤 비지도 학습 기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 카운트 기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문서 A랑 뭐 문서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서 A에 대한 어떤 토픽들로 우리가 뽑아놓고 여러 개의 토픽이 있겠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BDA 뭐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주제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정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토픽들은 또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문서들도 여러 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그 토픽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개 혼합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각 토픽은 문서는 어쨌든 여러 토픽의 혼합물인 거고 그 토픽들은 여러 단어의 또 확률 분포인 거고 그러면 문서 안에서 단어들은 먼저 하나의 토픽을 선택하고 그 토픽에서 단어를 하나를 뽑는 방식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확률 분포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서 요 LDA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확률 분포 갖고 샘플링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까지 뭐 깊게 이야기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둘 다 동일하게 문서 안에서 뭔가 유사도를 계산하거나 또는 토픽 분포나 토픽을 갖고 단어 분포를 가지고 문서의 주제를 추출하는 어떤 비지도 학습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뭘 많이 응용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문서 유사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큐먼트에 대한 시밀러리티는 뭐 우리가 추천도 할 수 있고 어떤 클러스터링이나 챗봇이나 우리 GPT나 여러 가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타스크로 많이 들어가서 자연어 처리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수준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서를 수치화해야지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벡터를 계속 만들었잖아요. 이 벡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벡터를 변환한 공간 상에서 어떤 피처한 공간의 벡터를 갖고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계산을 하면서 유사도를 계산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사도가 코사인 말고도 맨하튼도 있고 유클리디안도 있고 우리가 자카드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코사인 유사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요 무비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걸로 OKT로 해서 좀 그냥 전처리했어요. 뭐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거 갖고 명사만 추출해가지고 좀 본다라고 해서 이거를 apply 함수 이용해서 우리 과제로 했었죠. 그대로 이 함수 만들어서 지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요거 전처리 된 거를 보고 카운트 벡터라이저랑 TF IDF 두 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할 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볼 건데 이 코사인에 대한 시밀러리티 보기 전에 코사인 유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자라고 하면 제가 뭐 저건 안 갖고 왔거든요. 그 수식은 그냥 굳이 요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안 갖고 왔는데 코사인 세타가 여러분 아시는 게 분모는 그 A와 B, 그러니까 문서가 두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한 L2놈에 대한 그 벡터의 크기들이 나오겠죠. 벡터 A에 대한 크기와 벡터 B에 대한 크기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그 두 개에 대한 벡터의 크기들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분자는 벡터 A와 벡터 B의 닷 프로덕트, 내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코사인에 대한 세타 값이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두 벡터의 방향이 완전히 같으면 코사인 유사도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 그 두 개가 이제 직각이다, 무관하다, 90도를 이룬다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0이 될 거고요. 그죠? 90도니까 이 값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를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요게 이제 문서들끼리의 길이도 다를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런데 길이가 달라도 어쨌든 얘네들을 계산할 때 다양한 분포와 동일한 분포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길이만 다르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코사인 유사도는 1로 표현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어의 빈도보다 이 분포의 방향이나 어떤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바라볼 때는 코사인 유사도로 하면은 같은 방향이면 길이가 달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클리디안이나 맨하튼이랑 좀 다르게 더 문서에 특화돼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코사인 시밀러리티 그냥 패키지 요거 사이키런의 SK런의 매트릭스에서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다 그냥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TF, IDF나 카운트 벡터라이저에 대한 이 시밀러리티를 넣어서 계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1, 2 나올 거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에 대한 값들이 쭉 나올 거예요. 얘도 그렇고요. 시밀러리티가. 그럼 요거 갖고 우리가 한번 지금 그 아까 리뷰 데이터 전처리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한 10개만 추려가지고 리뷰를 그래서 리뷰와 코사인 유사도 같은 3개를 출력하는 코드를 바라봤을 때 시밀러리티에 대한 카운트를 여기 코사인에서 이제 계속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몇 10가지 뽑고 리뷰에 대한 카운트도 해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TF, IDF나 얘네들의 상위에 있는 애들 그래서 각 그 큰 값들 그죠? 시밀러리티가 탑3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오리지널 리뷰가 더빙 진짜 짜증나네요 목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밀러리한 탑 3개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더빙 진짜 못 들어주겠다. 뭐 러시아 영화 재미없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 진짜 더빙하지 말라고 불만 떨어지게 더빙이 뭔가 우리가 유사도에서 가깝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F-IDF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도 더빙, 뭐 목소리,
이런 것들이 같이 묶인 것 같아요. 그죠? 두 개로 했나요? 제가 혹시 TF-IDF 그냥 디폴트로 한 것 같은데. 네, 디폴트로 그냥 했죠. 어쨌든 네,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리뷰도 했을 때도 그렇고 세 번째 리뷰도 했을 거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코드 다 있으신 것들이라. 그래서 정말로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유사도가 실제로 정말 유사하게 나왔는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A 쪽으로 해서 우리 디리클에 대한 알로케이션을 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어떤 LD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좀 보면서 여기 토픽들 간의 단어 문법 내에서 단어를 뽑아가지고 얘가 계산하고 이렇게 단어 혼합 가정 안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목적을 어떻게 추정할지. 이것도 그냥 일단은 뭐 다 깊게 설명하면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패키지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얘네들이 이제 요 렉턴트에 대한 디리클레에 대한 것들을 갖고 와서 요거 갖고 이제 그냥 컴포넌트를 몇 개로 쓸 건지, 그러니까 주제를 몇 개로 정할지를 얘가 정해줘요. 그래서 요거에서 뭐 두 개 주제로 하고 세 개 주제로 자기가 섞으면 됩니다. 해석은 분석가가 해야 되겠죠. 요거 갖고 실제로 우리가 뭐 두 개의 주제로 보게 되면 두 개의 주제에서 비슷하게 확률분포로 나오는 키워드들 이 보면 연기, 평점 이런 것들이 뭔가 토픽이 0번째 토픽인 거고, 감동, 뭐 쓰레기, 뭐 생각, 사랑 이게 두 번째예요. 해석하기 어렵죠, 그죠? 요건 이제 명확한 어떤 그 토픽을 뽑을 수 있지 못하는 데이터면 애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분석가가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연기, 평점, 스토리, 배우, 내용, 뭐 영화에 대한 어떤 주변 그 핵심 키워드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감동, 드라마, 뭐 생각, 사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주관적이고, 그죠? 근데 요거는 데이터를 더 전처리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보거나 해서 차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토픽에 대한 거를 잘 뽑으려면 결국 데이터에 있는 전처리가 되게 중요할 거고, 요 전처리는 우리가 뭐 정규 표현식으로 다 해봤으니까 목적에 맞게끔 해보면서 진행해도 좋은데, 사실은 이건 이제 GPT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GPT가 나왔기 때문에 GPT에 있는 프리트레인드인 모델 가지고 허깅 스페이스나 이런 데서 허깅 페이스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사실 가져와서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좀 기본적인 거를 이해하자 라는 관점을 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한번 코드로 구현해 보시고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데이터에 대한 인코딩, 뭐 디코딩, 스케일링, 비닝 작업들, 그래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 대한 것들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자료 타입과 자료에 대한 어떤 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처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뭐 통계적인 분석이나 딥러닝이나 결국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는 코드에 거의 영향이 많지가 않아요. 길이가 많지가 않아요. 비중이. 대부분 다 이런 전처리. 그러니까 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정제하고 여러분들이 잘 다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텐데, 그러려면 요 방법과 이런 어떤 코드들을 좀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실제 실무에 가셔도 원하는 데이터셋으로 정리가 안 돼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처리 하시고, 또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전처리 해야 될지도 고민하셔야 되고 할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해서 제가 짧게 짧게 설명드리지만, 레이블 인코딩과 원활 인코딩, 그리고 기존의 더미 변수들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문자열 같은 거를 허용하지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코딩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못 변환하면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레이블과 원활 인코딩, 그리고 뭐 빈도나 이런 것까지는 키워드만 알아두시고 저희는 이 두 가지 메인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레이블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템 셋 내에서 얘네들을 이 인코더에 넣고 하게 되면 0, 1, 5, 2, 4, 4, 4, 3, 3 이렇게 숫자로 변환해줘요. 그러면 뭐 냉장고는 0, 뭐 TV는 0, 냉장고는 1, 노트북은 5, 뭐 너는 2 이래서 이렇게 해주고, 얘네들을 디코딩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인버스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를 인버스 하면 숫자를 넣으면 얘네들이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디코딩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레이블은
여기에 있는 애들을 숫자로 보내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레이블 인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머신이 이해하기로는 컴퓨터가 이해하기로는 얘네들도 어떤 공간에 있는 좌표라고 생각을 하거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냉장고가 컴퓨터보다 이만큼 더 긴 건가? TV는 냉장고 컴퓨터보다 3만큼 더 긴 건가? 그러면 숫자가 높을수록 좀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크다고 생각하고 가중치로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어떻게 주의해야 할지 말씀드리는 게, 이 각 속성들마다 이 숫자에 대한 레이블이 정말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원활인 코딩 같은 방식으로 좀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인 코딩은 아까 있었던 게 요 컬럼으로 추가가 돼서 이제 각 컬럼별로 각각의 그 제품들이 상품 분류가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되니까 1, 0, 0, 0, 0, 즉 TV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고, 사실 원하는 코딩 하게 되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잖아요. 근데 기존의 더미 변수 같은 경우는 뭐 다섯 개면 네 개로만 해서도 만들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TV랑 냉장고, 레인지, 선풍기, 컴퓨터만 하고 나머지가 아니면 믹서인 거니까. 그래서 컬럼이 하나 더 추가가 안 돼도 되는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원하는 코딩을 일단 다섯 개를 다 여섯 개죠. 사용해가지고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보면 이렇게 다 카운팅이 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존의 레이블과는 다르게 좀 속성이 어, 차이가 있죠. 근데 얘도 문제는 스팔스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좀 이슈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판다스에서는 겟더미스를 이용하면 요거 갖고 간단하게 전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뭐 겟더미스 해보는 거, 요것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희가 했었던 게 요 타이타닉 데이터로 좀 진행해봐서 해봤고, 그리고 네, 그 다음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서는 네, 요것도 같은 내용이고, 문자열 데이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부분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스케일링과 정규화. 요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탠다드이제이션이랑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인 건데, 이게 좀, 뭐랄까요.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처 스케일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게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이 가우시안 분포, 우리가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바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 새로운 입력값 x가 있으면 x가 결국에는 평균을 빼니까, 평균과 그 데이터를 빼버리게 되면 그게 결국은 어떤 그 분산의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분산을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눠서 단위를 끌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화가 되면 얘가 대부분 평균을 0으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 분산을 1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요 의미를 좀 잘 이해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어쨌든 데이터가 단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들이 스케일이 변환이 되면서 분포는 그대로겠지만 단위가 조정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단위를 조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컬럼마다 도메인마다 당연히 생각하는 단위들이 다 다를 거예요. 나이랑 소득이랑 비교하기도 어려울 거고, 나이랑 키를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이 데이터들을 다 같이 변환해서 맞춰주는 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으로 빼버리면서 0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끌어온다라는 느낌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가정하는 분포들인데 그중에 이제 정기 분포 너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민맥스를 많이 하는데 얘는 이 0과 1로 맞춰주는 거예요. 아까랑은 다르게 맥스랑 민 값으로 해가지고 여기 민을 빼주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0, 1로 이제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좀 헷갈리지 않게끔 잘 체크하시고 정규 분포는 이 우리 Z스코어, G스코어에 대한 걸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민맥스는 우리가 단위를 민과 맥스로 해서 10, 저희 1, 0으로 0, 1로 바꿔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벡터 정규와 노멀라이저는 이거 참고로 그냥 하시고 3개 이상 있는 것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좀 살펴보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값으로 막 이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데이터가 기존에 이 아이리시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이리시 데이터들을 우리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분산은 1이고 평균은 거의 0에 가깝게 되겠죠. 그럼 실제 데이터를 보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셋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스탠다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왜곡되어 보이지만 이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냥 그 단위를 다. 그럼 비교하기가 좀 쉬워 보이죠? 자, 민맥스 같은 경우는 0, 1로 바꿔주고 얘네들은 스케일 작업을 하고 얘네들도 다 0과 1로 분산이 만들어지고 데이터들도 이렇게 오리진 데이터셋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두 개를 좀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단위를 맞춘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뭐 맥스 ABS는 얘는 이제 당연히 절대값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이해되실 거고 이 절대값 기준으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같은 방법인 거죠. 자, 로버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대부분 이제 이상치에 민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있었던 민맥스도 그렇고 우리가 저기 Z 스코어, 이 G 스코어도 그렇고 ABS도 그렇고 대부분 이상치가 커버리면 얘 계산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 형태에서 이상치가 많이 커버리면 걔네들의 평균이 확 달라지는 것처럼 얘네들은 좀 로버스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로버스트하다라는 거는 이상치에 덜 민감한다라는 거고 영향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계에서 말하는 4분위 우리 그 퀀타일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개수 그 4분위 수를 재서 데이터를 순서로 나열한 다음에 메디안 같은 이런 중앙값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스케일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상치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로스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하는 것까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노멀라이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거는 이제 어 컬럼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건 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기준으로 해서 벡터들의 열을 갖고 맞춰야 되는 건데 당연히 피처들의 어떤 도메인들이 있는 키나 나이나 소득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맞춰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딥러닝 같이 다 각각의 피처들이 뭐 이미지건 뭐 언어건 같은 영역이라면 요거를 행을 같이 노멀라이즈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도메인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 구간화랑 요 로그 변환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있는 내용들 나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스케일링까지 하고 여기서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